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0 새mar기 안내서 15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휴지통 이야기를 했죠. 휴지통 이야기,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말하자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느낌 또는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이 습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지통의 이야기는 우리 일상생활, 우리 인생의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지통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가다가 내가 옛날에 했던 식으로 또 하면 이거 휴지통 이야기네. 또 옛날에 하던 식으로 또 생각을 하면 이 휴지통 이야기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54쪽. 그러면 모습 공식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자, 다 같이 그러면 등광보살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모습 공식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생활 속에서 다음의 모습 공식으로 연습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처음에는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없고 시시하고 실증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습 공식을 굴리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모습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자,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6가지, 그냥 5가지 감각기관과 또 의건, 그 의건을 통해서 육근을 통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대상이 되는 6가지의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이 생각 저 생각하는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러한 법진이죠. 생각거리들. 이러한 것들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지. 요 모습을 탁 붙잡아야 되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나? 이것이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모습을 붙잡아야 그 다음에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죠.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 이게 고정이 돼 있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지금 마음에 화가 딱 나. 마음에 화가 탁 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를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화를 딱 붙잡아야 돼. 내가 좋다 하는 생각이 나. 좋다 하는 것을 딱 붙잡아야 돼. 싫다 하면 싫다 하는 걸 딱 붙잡아야 돼. 만약에 소리가 난다면 그 소리를 탁 붙잡아야 돼. 그 소리로 인해서 또 다른 감정과 이런 느낌이 또 막 이렇게 문어발처럼 이게 일어나는데 딱 붙잡아야 돼. 근데 어떻게 붙잡느냐?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에서 붙잡는 거 앞에 제일 1번은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습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고, 붙잡아서 이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세히 관찰한다라고 하죠. 관찰을 해보니 이것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자꾸 이러거든.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계속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 이것이 변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변해. 근데 요 변하는 것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러느냐?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아, 요게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니까 요 화라는 것이 이 화라는 것이 자기 혼자 그 속에 화라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화라는 것이 저 사람이 나보고 무슨 말을 해. 근데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맞아. 나의 표준이 되는 그 근거가 되겠죠. 나의 표준이 있겠죠. 근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들었어. 똑같은 말을 듣는데 A라는 사람은 화가 나는데 B라는 사람은 화가 안 나거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나의 그 말하자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 그거 뭐 별소리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화는 나의 인연과 조건,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게 생겼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 말. 화라는 어떤 실체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이걸 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지 혼자 독자적으로 실체가 있어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생긴다라는 이치입니다. 이것이 뭐라냐?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모습의 존재 방식이 이 상호 의존적이라요. 상호 의존적.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에요. 화 속에 화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네. 왜? 화가 없다가 화가 났다가 다시 화가 사라지거든요. 그 화가 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경계에 따라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것이 생기고 또 다른 것이 있다가 사라지고 계속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화가 딱 날 때 그 화를 딱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이것이 원래 실체가 없는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기 때문에 공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 그 화를 딱 내려놓게 되죠. 화가 실체가 있다면 붙들어야지. 또 내 것이라면 그거 내 것을 붙들어야지. 근데 실제로는 그 화라는 것이 인과 연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리거든. 또 다른 경계가 오면 아주 또 좋은 걸 보거나 예쁜 거를 보면 또 화가 싹 사라져버려. 그냥 기쁨이 일어나. 그러니까 화가 났다가 기쁨이 일어났다가 또 슬픔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요동을 쳐. 요동을 치는데 그걸 사람들은 기쁨은 기쁜 대로 퐁 빠지고 또 슬픔은 슬픈 대로 퐁 빠지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데 퐁 빠지고 계속 그렇게 그걸 집착을 하게 되죠. 그거 자체가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이것이 생성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지. 생멸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이제 계속 보통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공하구나. 그래서 뭐다? 화가 나는 듯이구나. 화가 나는 듯. 요새 정지문자 계속 나가죠. 화가 나는 듯이구나. 이 듯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연기와 공성의 이치가 들어가 있죠. 백봉 선생님 계속 설법하시죠. 듯이라고, 듯. 화가 나는 듯, 일하는 듯, 기쁜 듯, 슬픈 듯. 그렇죠? 좋아하는 듯, 바쁘면 바쁜 듯,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으니까 그것이 공성이라. 공성이라. 그래서 전부 다 하는 듯이라요. 이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가 될 거예요. 뜻, 여기에 바로 모습공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요. 뜻 속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다른 말로 하면 뜻이죠. 뜻. 화가 나는 듯, 좋아하는 듯, 싫어하는 듯, 스마트폰인 듯, 법회하는 듯, 일시맹이 말하는 듯, 여러분이 듣는 듯, 지금 전등이 있어서 밝은 듯, 바깥은 어두우니까 어두운 듯. 이 뜻은 본래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실체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 참 좋죠. 뜻 하면 사람들이, 우리는 모국어니까 다 알아들어. 지금 뜻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자, 김진원 알아듣겠지요? 뜻 이라면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는 어떤 선사는 뿐이라고 하죠. 뿐. 화를 낼 뿐, 일할 뿐, 걸어갈 뿐, 좋아할 뿐, 싫어할 뿐. 이것도 비슷한 뜻을 가지죠. 거기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뿐보다 뜻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죠. 우리의 지금 언어 체계로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김채희 도반이 저번 시간에 물었어요. 화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굴리자, 화를 잘 쓰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화를 잘 굴리자, 화를 잘 쓰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뒤끝이 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나 그 화를 받는 사람이나 뒤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뒤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뒤끝이 없을까요? 화를 내는 사람이나 화가 난 사람이나 그 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나 뒤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뭐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화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백범 스님께서 화를 내는 듯 내는데 받는 이 대상이 그런 그 화도 인연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모르는 이게 그렇죠. 일반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화를 잘 굴리자라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듯이구나. 나는 화가 나는 듯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화가 나는 듯, 저 사람은 화를 내는 듯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그 화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화는 말하자면 공하다. 공하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화를 내는 행위자가 없어요. 화가 대상인데 실체가 없어요. 그죠? 실체가 없으면 화를 내는 자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화가 실체가 있다면 대상이 있겠죠. 그 주체가 있겠죠. 화를 내는 자가 있겠죠. 근데 화가 완전히
그게 공해. 아무런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화를 내는 자가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화를 내고 네가 화를 내고 이렇게 행위자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는 항상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고 객체가 있으면 주체가 있고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이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지금 우리 허지원이 학생하고 김진원 학생도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해. 만약에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울하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 우울하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자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하다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는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걸 어떻게 한다? 반드시 붙인다. 반드시. 저는 요새도 한 번씩 그렇게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를 붙여요. 그러면은 좀 상당히 리마인드 되는 기분이 나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스마트폰도 자꾸 쓰면 뭐 어따? 지금 자꾸 변하고 있지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생겼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스마트폰이라는 실체가 없지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분석을 하면 이게 모든 부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부품을 완전히 이거를 다 해체를 하면 이름은 있어. 스마트폰이란 이름은 있는데 스마트폰에 걸맞는 물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여러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부속품으로. 물론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가 머리부터 발까지 많은 장기와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모였을 때는 몸뚱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고 사람이라는 이름 위에 일시맹이라고 이름 붙고 또 지원이 허지원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해체가 되면 팔 보고 일시맹이, 떨어진 팔 보고 일시맹이다 이렇게는 안 하죠. 떨어진 팔을 보고 일시맹의 팔이었다 이렇게는 하겠지만 떨어진 팔 하나를 보고 일시맹이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과 물체, 이름과 그 모습이 이꼬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꼬르가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이름이 필요해요. 이름. 우리가 생각상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름이 붙어서 의식화해요. 이름이 안 붙으면 이 의식이 잘 안 돼요. 이름이 붙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번에 감기가 많이 걸렸거든요. 감기가 걸려서 있는데 이제 감기가 걸리니까 콧물이 줄 흐른단 말이지. 콧물이 줄 흐르니까 콧물이 난다. 그 다음에 목이 아파. 목이 아프다. 온몸이 욱신욱신해. 욱신욱신하다. 또 가래가 살짝 나네. 가래가 낀다. 그리고 힘이 없어. 힘이 없다. 이러한 재채기가 난다. 또 몸이 으실으실하다.
이런 증상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벌써 콧물이 난다. 이름이죠. 이름이죠. 또 두통이 있다. 이름이죠. 열이 난다. 이름이죠. 욱신욱신하다. 이름이죠.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이름을 동반합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이 생각이 의식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이름으로 합니다. 뭐든지 이름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색수상행식 할 때 색을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면, 수는 느낌이죠. 맞아. 즐겁다, 괴롭다,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제 수입니다. 수지요. 그 다음에 상이 있어요. 요 상은 괴롭다, 즐겁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생각으로 이름을 붙여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식화하는 것이.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냐면, 색을 것이라고 했고, 물질적인 모든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수는 느낌, 상은 뭐라고 하냐? 색임이라고 하셨거든요. 상을 색임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을 색임? 왜 우리 한국 사람은 딱 들을 수 있죠. 색임이라는 것은 마음의 색이다. 뭘 새기는 거. 딱 새기는 거. 명심하다. 색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의식화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의식화하는 이 과정을, 이름을 붙여서 의식화하는 그 과정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콧물이 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콧물 변한다 할 것이다. 몸을 썼다. 왜? 감기가 걸린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안 나던 콧물이 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됐어. 근데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된다? 콧물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생멸 하는 것만 어떻게 한다? 계속 바라본다. 계속 생멸,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을 쭉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거는 조금 더 단수가 높죠.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뜻은. 그래서 그렇게 쭉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루할 여가도 없어. 그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름이 다 붙죠. 자, 내가 만약에 마음이 오늘 좀 우울해. 마음이 좀 우울하다.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울.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우울이라는 이름을 딱 붙였죠. 이름을 붙여서 그걸 붙잡은 겁니다. 우울이라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이렇게 스마트폰. 왜? 모습을 딱 붙잡으려면 무조건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했죠. 왔다가 갔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노트북 렌즈라서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손을
이거 많이 했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허지원? 두둘이 응? 그 손짓을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게 뭐예요? 움직임? 뭐? 움직임? 움직임이라. 움직임. 아, 움직임. 그래. 움직임이라는 것도 뭐다? 이름이죠. 그러면은, 움직임이라고 내가 이름을 탁 붙여버리면, 움직임이라는 그 이름에 내가 딱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움직임은 잘 보지 않습니다. 실은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습을 딱 붙잡으려면은 모습이 이름이 돼 있어요. 이름으로 붙잡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움직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움직임이란 이름을 붙이지 말고 보라, 이 말이지. 그냥. 움직임이다. 이 이름을 붙이지 말고 보면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게 되죠. 움직임이라면은 이 실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안 보죠. 움직임이라는 이름을 보는 거죠. 요거 상당히 중요한, 공부에 중요한 팁이에요. 요새 애들 팁이라고 말 많이 하죠. 팁이에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 내가 모두 생각하고 느끼고, 느낌, 감정,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름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름으로 알고 있구나. 이걸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쩔 수 없죠. 내 모습을 붙잡을 때마다 처음에는 이름으로 붙잡고 나중에는 어떻게 붙잡는다? 이름을 놔버리고 그 자체를 본다. 그 자체를 본다. 그러면은 그 자체를 볼 때는 뭐만 있어요? 생멸만 있게 되죠. 여기 좀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보면. 요거를 실제로 보면 상당히 신기하더라고, 이게요. 이름으로 보면 생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름을 놔버리고 보면 생멸이 보여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정말 확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지금 우리 장학생들도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친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트레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을 탁탁 갖다 붙여. 이름을 갖다 붙여서 지금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딱 붙잡는 거예요. 모습을 붙잡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이름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왜? 모습이라는 것이 제 혼자 독자적으로 실체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나는 뿌리 없는 허공꽃 부평초와 같은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자기 속에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계속 주입을 시켜서 이 이치를 말하자면 통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구로 자꾸만 하게 되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도반들 중에 이제 이렇게 모습 공식을 이제 얘기를 하면 각 도반들마다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 공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당연한 일이죠. 제가 지금 이 모습 공식을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명 가까이 계시는데 이 20명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 공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큰 줄기는.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 처음에는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변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때 실제로 변하는 것을 그때 볼 수가 있다. 생겼다가 꺼졌다, 생겼다가 꺼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이라는 것도 이름을 딱 붙여서 그러는데 우울이라는 것이 그냥 생겼다 꺼졌다, 생겼다 꺼졌다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아마 이거 모습 공식을 하면 스트레스에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요새 우울증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린 것이나 말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요 이름에 딱 붙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그것도 상근기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하다가 막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 스마트폰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 녹음기? 그 녹음기라는 것이 이미 내 머릿속에 말하자면 저장이 돼 있죠. 기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노래에 그런 거 있지. 기억으로 가는 기억으로 가는 당신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저 노랫말이 참 철학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기억으로. 이 모습 공식을 할 때는 기억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억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마음을 집중을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그건 어떤 때 하면은 조금 바보 같아. 자꾸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선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기억에 저장이 돼 있고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이런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 모습 공식이 도움도 안 되고 재미가 없어. 그런데 재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를 해도 콕 찍어서 그쪽에 딱 눈과 마음을 딱 집중을 해야 된다. 만약 소리 같으면 귀와 마음을 딱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습을 탁 붙잡아야 된다. 탁 붙잡아야 된다. 처음에는 뭘로 붙잡는다고요? 이름으로 붙잡게 되죠. 이름으로 붙잡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 꼭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해요. 요새 우리 손자가 돌인데 도리도리식 이 도리도리가 진짜 좋거든요. 뇌도 진짜 좋아요. 도리도리가. 이건 뭐죠? 이건 뭐라고 하죠? 자, 오창호 도반님, 이걸 뭐라고 하죠? 변한다. 예.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왼쪽으로 가면 왼쪽도 이름, 오른쪽도 이름. 머리도 이름, 전부 다 이름. 머리를 왼쪽에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이러면 이름이죠. 이름은 이름이죠. 어머,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움직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된다? 이름을 붙이지 마. 이름을 붙이지 말고 가만히 보세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어떻게 돼요?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요거를 한번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감기다. 내가 이번에 감기 걸렸어. 그러면 감기도 이름이거든. 아프다도 이름이거든. 그죠? 전부 다 이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느낌도, 감정도 전부 다 이름이야. 전부 다 이름. 전부 다 이름 속에서. 관념도 내가 뭐라고 이것은 옳다 그러다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이름이에요. 전부 다 이름. 이번에 아팠지요? 어머, 아프다. 또 그 병명이 뭐다? 이거 다 이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나? 이름 속에 쏙 빨려 들어가 버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아유 뭐 어쩌니 어쩌고 뭐 이렇게 계속 거기서 이제 막 파생 상품이 막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네. 감정적으로. 근데 이름을 딱 안 붙여. 감기라는 이름을 안 붙여. 열이 난다는 이름을 안 붙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증상,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쭉 관찰을 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관찰을 하게 돼요. 쭉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당히 이 공부가 재미있어집니다. 상당히 공부가 재미있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로만 하게 되면 재미가 없고 시시하고 실증이 납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모습 공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이름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울하다, 내가 뭐 두렵다, 어쩐다 이렇게 하니까 어떠냐? 그 이름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죠. 그냥 파묻혀버려. 그런데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될까? 지금 특히 허지원이하고 김진원이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꼭 해봐서 이 감정을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때, 이름을 붙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부가 신심이 나, 재밌어져. 진짜 신심이 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바세계는 뭘로 한다? 소리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언어가 실체 그것과 이꼬르가 아니거든요. 그 뜻과 이꼬르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 언어를 100% 믿고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다든지 외국 사람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만약에 영어로 만약 우울이 뭔가를 잘 모르겠지만 우울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 이게 다르거든요. 왜? 우리의 기후 환경이나 역사나 우리의 조상들이 겪은 이런 많은 그 속에서 우울한 거하고 그 나라가 우울한 거, 그 집단 지성이 가지는 그 나라의 집단 지성이 가지는 우울과 전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철저히 되면 나중에는 이름을 놓게 된다. 그러면 한층 더 자유로워진다. 나의 감정과 느낌과 나의 생각에서 한층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계속 하게 되면 나와 내가 느끼고 내가 일으키는 감정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원리로 바라보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원리로 바라보는 지혜. 그것이 뭐냐면 연기와 공성에 관한 지혜예요. 부처님의 마지막 깨달으신 큰 진리죠. 위대한 진리죠. 연기와 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우리의 생활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몽땅 부처님 법이라. 몽땅 부처님 법이라요. 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우리의 생활이라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전부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냐. 생활 속에서 적용을 시켜서 본래 우리의 지혜, 본래 우리의 그 성품은 지혜거든요. 본래 참나는 지혜가 참나거든요. 그 지혜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광도바님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만약 모습이 변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면 아름답고 신비롭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을 자세히 관찰한다고 해 봅시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꽃이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물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옮겨가란 말씀이군요. 네. 모습이 변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고 신비롭고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지금 내가 지금 느끼고 일으키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늘 생멸이거든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역동적이고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그냥 이름에 콕 처박혀 있으니까. 안 그러면 모든 것이 그것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변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재행무상이거든요. 삼법이네. 재행무상 재범무하지 않습니까?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모르면 일체계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것만 관찰을 할 수가 있다면 변한다라는 게 뭐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오늘 이제 버스를 이제 선원에 오려고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거리가 전부 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또 잔잔한 그 침엽수 같은 이런 것이 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뭐 한 폭의 그림? 이런 그 바닥이 그 아스팔트가 안 보이고 전부 다 낙엽으로 쫙 덮여 있으니까 내가 그림 속에서 걷는 듯한 기분? 아주 그 가을의 정말 단풍이 들은 그 그림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걷는 기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바닥을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가야지. 인연과 조건 따라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계속 촬영을 하고 왔다니까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이거를 뭘 어떻게 뭐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연과 조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야, 그래서 오늘 오면서 정말 힐링하고 왔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을 봤더니 일본의 유명한 수행승 중에 료칸 스님이 있습니다. 료칸 스님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이 아주 수행이 깊었어요. 깊었는데 깊은 수행을 하면서 본인이 깨달으신 게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고민이 되는 게 이 세상에서 딱 한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수행생인데 고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한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쁜 사람, 뭐 미운 사람 이렇게 마음속에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을 차별하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고 깊이 느끼신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깊은 지옥이다. 이게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깊은 지옥이 되면 뭐다? 바로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의 산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료칸 스님이 자기가 가장 고민이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자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바다에는 뭐, 니는 들어와라, 고기 보고, 니는 들어와라, 니는 들어오지 마라, 이러지 않지요. 수많은 고기가 다 살고 있죠. 또, 그 경전에 나오지요. 이 길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 위를, 이 모래가, 니는 걸어가라, 니는 걸어가지 마라, 그런 거 없지요. 누구나 뭐 개나 소나 말이나 뭐나 걸어갈 수 있는 건 다 가라 이렇게 하지요.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스님 글을 읽으면서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기가 살아도 허용하는 바다처럼 어떤 것이 지나가도 그냥 승낙하는 모래처럼 땅처럼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불교 용어식으로 말하면은 공리에 요달한 사람, 공리에 요달하는 거죠. 이 공리, 텅 빈 이치에 요달을 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지원이 뭘 알아야 되지? 현상의 원리로 바라보는 분들. 연기를 알아야 됩니다.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이 없으면 사라지는 이 연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와 이 공성은 한 몸이라요. 연기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 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뭐다? 한 몸이다. 공성을 알려면 연기를 알아야 되고 연기를 알려면 공성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치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터득을 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터득을 해서 알게 하는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을 하면 나와 또 나의 감정, 느낌, 생각 또 너와 세상을 뭘로 본다? 원리로서 바라볼 수 있는 원리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를 닦는 겁니다. 지혜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력한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